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증권 분석이 2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기업 분석을 볼 거죠. 그럼 기업 분석이라는 게 여러분들 또 헷갈릴까봐, 뭐 잊어버리실 수 있을까봐, 우리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게 체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 분석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하는데, 대개 보면 이렇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분석해가는 탑다운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제 분석은 이제 경제 지표, 거시경제 지표를 가지고 뭐 GDP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봤었죠. 그다음에 산업 분석의 내용은 마이클 포터, M 포터라는 분의 산업의 경쟁 강도 분석, 경쟁 강도 분석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제품의 수명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그 현상을 산업 분석에 응용하는 거 그런 거 했었죠.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기업 분석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 분석의 내용을 우리 교재에서 보면, 그 본문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특정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주는 미래 이익과 성장은 뭐 앞에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인을 보면 거시경제적 요인이나 산업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당해 기업의 경쟁력이나 재무 건전도와 같은 기업 특유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도 크다. 바로 이걸 분석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요 기업 분석이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기업 분석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그 본문 보면 특정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은 업계의 경쟁적 지위 분석, 제품 구성과 성장 잠재력 분석, 핵심 역량 평가, 재무적 건전도 평가 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 바로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쭉 이어서.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뭐죠? 업계의 경쟁적 지위, 경쟁적 지위 분석. 이 경쟁적 지위는 그 업계가 그 기업이 같은 동종 업계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인데 그 본문 읽어보시면 대표적인 게 시장 점유율이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 마켓 쉐어라고 그러죠. 이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어서 보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상대적 성장률이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독점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상표 충성도, 그러니까 로열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신제품 개발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업계에서의 경쟁적 지위를 그 평가할 때 쓰는 요소입니다.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구성과 성장 잠재력을 분석하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 기업에. 그래서 뭐 제품 라인별 매출액 구성이라든지 그 제품별 시장 점유율이나 아니면 성장률이나 마진이나 뭐 경기 순환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겠죠. 뭐. 그래서 뭐 첫째, 둘째 뭐 이런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세 번째는 그 기업의 핵심 역량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그 기업이 그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잘 소통되고 잘 통제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책임은 잘 이렇게 분권화되고 있는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구조인지, 경영인층이 굉장히 경쟁력 있고 두터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외울 거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그 요소들을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쭉 나열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가볍게 제목 위주로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이제 마지막이 재무 건전도 평가가 이게 조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건전도 평가는 되게 짧게 나와 있는데 이걸 뒤에 부연해 놨어요. 뒤에 부연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 구조에서 중요한 게 재무적 건전도, 요것이 중요한데, 이 재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재산적 역량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 역량을 이제 우리가 재무적 역량이라고 보통 재무 건전도로 평가하는데, 이때 이 재무 건전도를 평가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그 폭넓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비율로 표시해서 비율 가지고 비교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재무 건전도를 평가할 때 쓰는 비율이 재무 비율이죠. 그러니까 주요 재무 비율, 재무 비율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 비율은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수익성, 활동성, 뭐 안정성, 성장성 뭐 해가지고 유동성까지 포함해서 대충 수, 안, 활성, 요것 활성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수익성 비율, 안정성 비율, 활동성 비율, 성장성 비율. 그래서 수안활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안활성 나중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요한 재무 비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ROE를 중시해요. ROE. ROE가 뭐다? Return on Equity라고 그래요.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자기자본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ROE라 그냥 부릅니다. R, Return. Return은 수익이란 뜻이에요. Return on Equity. Equity는 지분이라는 얘기고 또는 자기자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eturn on Equity 그래서 ROE라고 그래요. 이걸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자기자본 수익률 뭘로 써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ROE라고 영어로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이 ROE라고 하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사실은 이걸 자기자본 이익을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3개로 나누거나 아니면 3개 요소로 나누거나 아니면 5개 요소까지도 나눠요. 그래서 분석하는 건데 이런 분석을 듀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듀퐁 분석을 통해서 재무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가, 이 기업의 역량이 튼튼한가 이런 걸 분석할 때 쓰더라 이거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ROE를 이용해서 변동 원인, 이게 ROE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변동 요인을 분석하는, 변동 분석을 하는 거죠. 변동. 이 ROE가 이게 몇 년 동안, 작년, 올 이런 식으로 3년 전, 작년 올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얼마나 변동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런 걸 분석할 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는 거 체크해 놓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핵심이니까 쭉 한번 보세요. 재무제표를 본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미래 이익 예측입니다. 여기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기업의 기업 가치가 주가로 표현되는데 이때 기업 가치를 이렇게 V, value라고 표시하든 아니면 P라고 표시하든 P는 프라이스고 이거는 value인데 어쨌든 이렇게 표시하든 저렇게 표시하든 기업 가치 또는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미래 이익, 이 CF가 캐시 플로우의 약자예요. 미래 현금 흐름, 미래 일정한 그래서 1로 다루는 거예요. 이건 0, 이건 현재 시점, 이건 미래 시점.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 또는 미래 이익을, 이거 미래 현금 흐름을 다른 말로 미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 이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이나 같은 거예요. 요걸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거예요.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요구 수익률을 보통 쓰는데 이 할인율은 뭐냐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쓰는 수익률을 할인율이라고 불러요. 할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쓰는 비율, 수익률을 할인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0원이 1년 후에 110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맡기시면 1년 후에 110원 드립니다. 그러면 100원이 110원이 된다라고 할 때 미래 쪽으로 얘기할 때는 이걸 이자율이라고 표현해. 이자율. 100원을 맡기시면 1년 후에 110원 드립니다. 라고 표현할 때 이걸 이자율 10%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110원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지금 현재 수익률이 10% 정도 되니까 현재 가치는 100원이겠네. 1년 후에 110원이 현재 가치로는 100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때 쓰는 비율을 이때 이렇게 110원을 100원으로 바꿀 때는 이자율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건 할인율이라고 표현해야 돼. 이때는 할인율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의 비율은 할인율,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때 쓰는 비율은 할증률 또는 이자율. 이자율이라고 써도 되고 할증률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자, 보세요. 어떤 기업 가치를 구할 때 또는 주가를 구할 때 그 기업이 미래에 벌 수 있는 돈은 미래 가치잖아요. 미래 가치를, 이거는 현재 주가잖아요. 현재 주가.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쓰는 요때 나누는 할인율은, 이게 분수는 나누기거든. 나눌 때 할인율은, 요거 나눌 때 그 비율은 할인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인율인데, 할인율은 보통 뭘로 하느냐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나는 이 정도 투자하면 이 정도의 수익은 나와야 돼. 그래야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걸로 할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 수익률이든 할인율이든 이거는 전부 다 이자율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거예요. 현재 시중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 이자율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 할인율도 높아지고 할인율이 높아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결국 주가 또는 기업 가치는 그 기업이 미래에 벌 수 있는 이익을, 예측한 미래 이익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업 가치를 결정할 때
기업 가치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주가, 기업 가치가 곧 주가니까 주가를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분자에 있는 바로 미래 예상 이익이에요. 미래 이익. 그리고 두 번째가 할인율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주식 분석할 때, 주가 분석할 때. 그래서 이때 미래 이익을 그럼 어떻게 예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의 내재 가치, 주식의 내재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미래 이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미래 이익 예측의 의의가 결국 그거란 말이에요. 핵심이. 결국 증권의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증권 가치,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미래 이익이다 이거예요. 미래 예상 이익, 분자에 있는. 그러면 미래 예상 이익을 잘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 이익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예측할 때 고려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려사항이 너무 중요해, 별표. 그래서 고려사항을 보면 그 본문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요 부분 미래 이익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 이익을 예측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이걸 우리 교재에서는 4가지의 범주로 4개로 쪼개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럼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미래 이익 예측의 대상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계적 이익이다 이거예요. 경제적 이익은 참 예측하기 어렵고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회계적 이익을 근간으로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계 처리를 할 때 회계적 이익을 예측할 때 이제 처리 방식은 반드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보수적 기준으로 또는 보수적 예측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수적 기준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 자료는 반드시 예측할 때 과거 자료를 쓸 수밖에 없는데 물론 과거 자료를 쓰는 것이 사실 큰 틀인데 과거 자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존하면 안 된다. 과거 자료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계장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질적인 자료, 뭐 양적 자료뿐 아니라 질적 자료도 질적 요인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자료만 보지 말라는 거죠. 과거 자료만 의존하지 말고 과거만 너무 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긴 중요하지 헷갈리니까 항상 예측할 때 미래 이익을 예측할 때 뭐 갑자기 떼돈을 버는 거 뭐 이렇게 로또에 당첨됐을 때 얼마를 벌까 이런 걸로 예측하면 안 돼요. 미래 이익을 예측할 때 항상 일반적이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미래 이익으로 예측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정상적인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상적인 주당 이익을 근거로 해야 돼요. 주당 이익을 근거로 한다. 이걸 근거로 해서 예측을 해야 돼요. 미래 이익을. 이때 이 정상적 주당 이익의 범주에는 뭐냐면 비경상적인 항목을 반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경상적이라는 건 반복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얘기하는 경상이 그런 뜻이에요. 경상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상이란 말은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복적, 규칙적이에요. 반복적이고 규칙적이고 뭐 쉽게 말해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갑자기 느닷없이 뭐 땅값이 폭등해서 회사 자산이 뭐 수익이 늘었다, 임대료가 폭등해서 갑자기 생기는 이익. 뭐 이런 게 아니고 반복적, 규칙적, 안정적, 꾸준히 생기는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미래 이익을 예측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반복적,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꾸준히 생기는 항목이 바로 경상적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쓰죠. 경상적인 항목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항목을 근간으로 해야 돼요. 이걸 근간으로 해서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보수적인 처리 방법에 근간해야 돼요. 보수적 회계. 요거 보수적이란 말이 여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보수적인 회계를 근간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임의적 지출이나 임의적 비용 같은 거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이벤트로 있는 비용 같은 거는 좀 조심해야 돼. 그런 거는 처리할 때 항상 반복적, 규칙적으로 생기는 수익이나 비용을 근거로 해서 그런 미래 이익을 예측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니까 이걸 읽어보셔야 돼요. 뭐 하나, 둘, 셋째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그런데 넷째가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넷째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과거의 회계 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이익을 예측하고자 할 때는 미래이익 예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상적 주당이익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정상적 주당이익. 이걸 근거로 해서 추정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 주당이익이란 기업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영업활동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주당이익을 말한다. 이 같은 개념의 주당이익 예측이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계적 문제를 조정하여 이익 예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여기 보시면 그 아래 보면 뭐 경상적 항목을 근간으로 예측한다. 이런 말 나오죠. 경상적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수적 회계 처리 방법이란 말 나오잖아요. 보수적 회계 처리 방법을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판서는 안 했는데 임의적 비용 지출의 크기와 시기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 나와요. 세 번째로. 임의적 비용 지출의 크기와 시기에 주의해서 분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의적이라는 말은 이게 뭐 불규칙적인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임의라는 말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 멋대로 이런 의미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임의적 비용 항목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미래이익을 예측할 때 고려돼야 해야 하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부분은 아주 별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측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측할 거냐. 우리 교재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써서 하는 게 여러분들 기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건데 방법은 되게 많아요. 너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재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돼 있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몇 개만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개별 항목 추정법. 이거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추정 손익계산서를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인컴 스테이트먼트.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알아놓으세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를 밸런스 시트라고 그러고 이걸 재무상태표. 옛날에는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표현했죠. 지금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그래요. 이런 걸 좀 알아놓으세요.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러면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이런 거는 약자로 좀 알아놓으세요. 그다음에 FS 그러면 재무제표예요. 이게 재무제표. 이런 약자는 좀 알아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추정 손익계산서 상에 그 개별 항목 추정법이라는 걸 쓰죠. 개별 항목 추정법이라는 걸 쓰는데 우리 교재에서 아주 거칠게만 표현해 놓고 제대로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나 이것만 돼 있고 깊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볍게 읽어보세요. 그냥 제목이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실무에서 많이 쓴다든지 거기 보면 본문에 이런 거 나와요. 실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체크해 놓으세요. 실무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밑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세부적으로 이때 개별 항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백분율법이라는 게 있고 예산비용법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매출액 백분율법이라는 것도 있고 예산비용법이라는 것도 있다더라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뭐 개별적인 거 뭐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소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다른 공부 하실 때도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미래 예측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는 게 뭐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가 아니라 시험에서는 좀 중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ROE의 구성 요소 있어요. 구성 요소를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미래 이익을 추정하는. 그래서 구성 요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법을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ROE 구성 요소의 추정을 통한 예측 방법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예? 2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지금 뭐 자기자본 순이익률 해놓고 자기자본분의 순이익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어요.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게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 표를 보시면.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산식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으니까 산식하고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그 산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설명을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ROE라고 그래요. ROE는 Return on Equity라고 그래요.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자기자본 순이익률 뭐라고 표현해도 돼요. 근데 이게 그냥 ROE라고 합니다. ROE라고 하는 거는 요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본에 대해서 단기순이익, 그냥 줄여서 그냥 순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이익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순이익은 단기순이익이에요. 근데 순이익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때 이 자기 자본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을 요걸 요렇게만 표현하는 것보다 이걸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ROE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쪼개서 분해를 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듀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때 분해할 때 3개로 분해할 수도 있고 3개로 분해할 수도 있고 5개로 분해할 수도 있는데, 5개 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3개로 분해하는 걸 하시자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걸로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걸 매, 총, 재 요렇게 3개로 나눠서 분석을 해요. 곱해서. 매는 뭐예요? 매출액 순이익률. 이게 나중에 이제 비율 분석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재무 비율에서. 이게 뭐다? 매출액 순이익률. 이걸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이걸 재무 레버리지라고 그래요. 재무 레버리지. 또는 레버리지 비율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약간 교재마다 달라요. 근데 상관없어요. 어쨌든 재무 레버리지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매출액 순이익률은 말 그대로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이에요. 순이익. 여기서 순이익은 물론 단기 순이익이지만,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 회전율이라는 걸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회전율은 항상 분자가 매출액이에요. 그리고 총자산에 대한 회전율이니까 총자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총자산이라고 해도 되고 총자본이라고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재무 레버리지는 얼마나 빚을 빌렸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때 분모가 자기 자본에 대해서 총자본, 총자산이라고 해도 돼요. 총자본 또는 뭐 청자산이라고 해도 돼요. 총자본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 라는 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본이, 내가 회사를 차릴 때 내 돈은 1억 들어갔는데 돈을 빌린 게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내 돈은 1억, 남의 돈 대출 받은 거 1억 해서 총 자본은 2억 들었다 그러면 2억, 이렇게 하면 내 돈에 대한 빌린 돈의 비율은 200%, 그러니까 내 돈에 대해서 총 자본은 20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재무 레버리지라고 그래요. 이게 크다는 얘기는, 요 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3개로 나눌 수도 있고 이걸 다시 분해해서 5개로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틀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런 곱셈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게 분모 분자가 같으면 소거시킬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매출액이 같으니까 소거하고 총자산이 같으니까 이거 소거하면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만 남죠. 이렇게만 남잖아요. 똑같이.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선생님 그럼 이렇게 그냥 분석하지 뭐하러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자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이렇게 매출에 대해서 순이익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 요소에 의해서도 이게 바뀌죠. 그 다음에 총자산에 대해서 매출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 얼마나 많이 회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에 대해서 총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요 비율이 바뀌니까 어떤 요소에 의해서 ROE가 바뀌었는가를 분석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걸 듀퐁 분석이라는 게,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했다고 그래서 듀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듀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듀퐁 분석은 모르시더라도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ROE 변동 요인 분석이에요. 큰 틀은. 근데 우리 교재에서 요 마지막을 어떻게 했느냐면 1 플러스 자기자본분의 타인자본이라고 해서 1 플러스 자기자본분의 타인자본이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분해보면 이거 나오잖아. 이게 같은 거라고. 이게 예? 변형시킨 거지. 그래서 이거 1 마이너스 무슨 뭐 부채 비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같은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렇게 ROE 구성 요소를 통해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그 산식을 쭉 보세요. 산식을 쭉 보시면 그 산식의 박스의 맨 밑에 보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이걸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경영효율, 그 박스의 산식을 보시면 경영효율과 관리효율과 생산효율과 자산투자의 효율성과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당순이익이 얼마인지, 이것까지 본다 이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틀로 본다는 거죠. 분석할 때 쓴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이건 재무비율이나 이런 데서 외울 거예요. 외울 건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왜 ROE 구성 요소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걸 통해서 결국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가,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몇 줄 안 돼요. 몇 줄 안 되는데 몇 줄 안 되는 걸 제가 다시 굉장히 부연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해서 미래 이익 예측과 관련되는 내용을 끝내겠습니다.